이상 이런 사람들 없게 전쟁 네, 연이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이렇게 참 불편한데요. 60년 전 한국은 어땠습니까? 전쟁과 질병과 그리고 그 무관심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구촌으로 또 받았던 그 사랑과 그리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희망을 이제 되돌려주는 시간입니다. 희망로드 대장정 G20 특별 기획으로 KBS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라이베리아, 페루에 이어서 희망로드에서 다녀온 세 번째 나라 바로 시에라리온입니다. 이 시에라리온에 다녀온 배우 박신양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신양 씨. 먼 길을 다녀오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먼 길이었지요. 시에라리온까지요. 어서 오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드라마 아니면 영화에서는 친숙하게 뵐 수 있었던 얼굴인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게 됐네요. 생방송은 혹시 뭐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 연기하시는 분이 생방송하면 참 생소한 일이거든요. 근데 좋은 일 이렇게 함께 했으니까 우리가 기대가 되고요. 시에라리온 참 바쁜 일정 생각하면 먼 나라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결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저도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네. 사실은 떨리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었지만 기회는 없었고 예. 그래서 저한테 먼저 좋은 기회고 공부이겠다 싶어서 선뜻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사실 희망로드에서 떠나는 나라들 중에 라이베리아에 이어서 시에라리온이라는 이름 조금은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나라인가요? 네, 저도 생전 처음 듣던 나라였고 시에라리온은 사자산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비행기에서 시에라리온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갔고 가기 전에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배경이 된 영화를 봤을 뿐이고 네, 그 이외에는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시청자들이 알 수 있는 시에라리온에 대한 정보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나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나라 보면은 참 다이아몬드 때문에 큰 많은 참사가 벌어지던데 그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저도 말로만 책으로만 듣고 그 다음에 영화로 봐서만 실감이 안 났습니다만 가서 네, 실제로 벌어진 역사가 만들어낸 그런 현실들을 보고 참혹한 과거와 기억들이 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다이아몬드가 참으로 정말 심각한 갈등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다이아몬드군요. 그렇군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이아몬드 그리고 전쟁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거든요. 근데 시에라리온 그 나라에 가서 어떤 걸 보고 오신 건가요? 네, 정말 느낀 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멀었고 그 다음에 너무 더웠고 그 다음에 너무 불편했고 모든 게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들은 너무나 심각한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들을 들을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요. 박신영 씨 얘기를 듣고 나니까 도대체 시에라리온 어떤 나라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자, 우리에겐 생소한 그 나라 시에라리온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 지금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희망로드 대장정 출발합니다. 자전을 거스르는 30시간의 여정. 나는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이름조차 생소한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시에라리온에 갔다. 자연 다큐멘터리의 야생동물과 검고 가난한 해방 노예들의 나라. 이 땅에 오기 전까지 내게 시에라리온은 그런 추상적인 느낌뿐이었다.
여기는 대체 어디쯤일까? 사람들 앞에서 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아직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궁금하고 신기하기만 하다.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화보처럼 아름다운 이곳. 풍요로운 금빛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대서양의 파도는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인다. 하지만 난 모르고 있었다. 시에라리온에 새겨진 아픈 과거와 잔인했던 10년의 세월.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인생 속에 비망록처럼 남아있음을. 촬영 첫째 날 우리는 프리타운을 떠나 밀림 사이로 붉게 드러난 흙길을 달려 한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저한테는 아직도 좀 꿈 같은 얘기죠. 잘 믿어지지 않는데 실제로 만나면 또 어떤 느낌이 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거의 움막 같은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가 있는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낯선 동양인을 위해 춤과 노래를 선물하는 시에라리온 사람들. 화려한 환영 의식과 친절한 검은 얼굴 너머로 어떤 잔혹한 기억을 감추고 있을까? 나는 이들의 순수한 웃음 속에서 그 어떤 슬픔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많은 생각들을 가슴 속에 품은 채 그렇게 나의 대장정은 시작되었다. 시에라리온의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광장엔 커다란 망고나무가 있고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수도시설이라곤 우물이 전부인 카발라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반갑게 맞아주는 건 역시 아이들이다. 같이 찍자고? 그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달려와 먼저 안기고 또 웃어준다. 부침성이 참 좋다. 그리고 마을 촌장님과 인사를 하려는데 오른손이 없었다.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질문을 던질 겨를도 없었다. 촌장님은 우선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했다. 걸으면서 안내를 받고 있는데 촌장님의 손목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이 많은 인원이 어디에 있다가 나온 건지 마을 광장은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런데 주민들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사람들의 팔이나 다리가 잘려나가고 없었다. 뭉툭한 손목, 뒤틀린 발목, 모두가 전쟁으로 생긴 부상이라고 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이런 부상이 지뢰나 총탄으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반군이 사람들에게 일부러 한 짓이라는 것이다. 이유를 알고 싶었다. 왜? 어떤 논리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 사람들의 입은 무거웠고 우리를 경계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여성이 어렵게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까? Kubi Marilan. Na Rebelo. Yena. Na kabilenu. Andamanyo. Nansa. Mufasa. Danu. Wumbi Yoro.